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뉴스 토크쇼 끝장뉴스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이슈를 끝장내주실 두 분의 패널 나와 계신데요.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임세은 민생경제연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눈이 충혈되어 있죠. 낮에는 뭐 밥 깔고 밤에는 네.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낮에는 방송하고 밤에는 집회 다니고. 그래서 피디 혹시 자료 준비가 됐을까요?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폭삭 소가수다를 패러디한 자료는 영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되긴 뜨고 있는데 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폭삭 사가수다. 근데 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내란수계의 친이 구테타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다뤄보겠지만 본인은 온갖 특혜 논란을 이제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국민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유, 오늘 소장님도 유난히 더 피곤해 보이십니다. 주말만 지나고 나면 네. 저희가 힘들죠. 또 주말가 집회 가니까 또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지난 주말에 너무 추웠어요. 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또 공기도 막 안 좋아가지고 네. 예, 여러 가지로 국민이 고통스럽습니다. 뭐 저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많은 시민분들 멀리서 오신 분들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아니 사고는 니들이 쳐놓고 고생은 우리가 하는 이런 희한한 상황. 그러니까요. 예. 자료 힘드네요. 준비됐다고 지금 나오죠? 폭삭 사가수다. 이게 SNS에서 네. 헌재 인용 기다리다 폭삭 사가수다. 헌법재판관님께서는 밤을 새서라도 빨리 결론을 내주시기 4월 바란다. 2일까지 제발 이렇게 네. 나와 있네요. 네. 안타까운 상황인데 일단 주요 이슈들을 한번 짚어가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민주당의 중대 결심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후보자를 내일까지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중대 결심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부원장님? 예, 그 한덕수는 사실 한번 탄핵됐었죠. 그러나 이제 헌재에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살아 돌아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론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시간을 좀 준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요약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탄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한덕수만 탄핵하신 것이 아니라 최서목 권한대행도 위헌 판단이 나서 본인이 빨리 해야 될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쌍탄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쌍탄핵.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자꾸 탄핵 얘기가 나오면 일부 언론에서 무슨 민주당의 권한을 남발한다고 하는데 네네. 권한을 남발하는 게 아니라요. 그건 잘못된 네. 해석이고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민주당은 당연히 해야 될 국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은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정확하게 위헌인데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그걸 또 탄핵하지 않는 그 국회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거다. 탄핵하지 않으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오늘 그렇죠. 출석을 했거든요. 예.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것에서 물었더니 이거는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네.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서 헌법 절차가 작동되길 원하고 있다. 헌재도 원하고 있다라고 네. 다시 한번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밝혔어요. 공개적으로. 네네. 그럼 안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가 헌정 질서를 소화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오늘 말한 이 중대한 결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재탄핵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재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탄핵이 뭐 계속 탄핵 이야기를 하니까 네. 언론 프레임에서도 줄탄핵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국회가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네. 권한. 그러니까 뭐 최상목을 비롯해서 이런 권한 대행들이 네. 했던 여러 가지 거부권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듯이 국회도 잘못된 게 있으면 탄핵하는 게 국회에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고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다 네. 뭐 작용 반작용처럼 네. 상대적인 것처럼 좀 보고요. 한덕수는 지금 그 전에 한덕수와 지금의 한덕수는 다른 겁니다. 이미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2번의 경고를 준 거예요. 네. 옐로카드 2번을 준 겁니다. 첫 번째 옐로카드는 권한쟁의 심판 때 8대 0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이미 한번 신호 줬죠. 그렇죠. 그 당시 최상목이었지만요. 그러니까 그냥 신호를 받았어요. 그럼 두 번째 신호는 이번 한덕수 판결문에 정확히 나옵니다. 네. 예, 판결문에 위헌이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은 혼란을 주는 위헌 행위이다. 그렇지만 파면에 이를 그렇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예, 단서를 예. 준 거예요. 그럼 네. 위헌적 일이라고 못을 박아줬으면
그걸 다시 행해야 되죠. 예. 그 두 번의 옐로 카드 딱딱 줬는데 지금 또 반칙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번 레드 카드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재탄핵을 추진하지 아니, 않을까. 일단은 잠시만요. 일단은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헌재가 언제 선고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을 연결을 해서요. 전화로 연결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기형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오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헌재가 차일피일 선고를 미루면서 뭐 5대 3으로 의견이 갈렸다, 4대 4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그 추측성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네. 추측성 이야기에 또 동조하면서 몇 대 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직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국회에서의 이제 여러 책임 있는 사람들의 발언은 좀 조심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여전히 이 국민이 목격한 것을 8대 0이 아니고 이게 7대 3이나 7대 1이나 뭐 6대 2가 되는 게 상식적인가 이런 의문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지연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특히 최근 1, 2주 동안의 지연은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그에 대해서 온 국민의 이제 비판이 헌재로 가고 있어서 예. 그에 대한 답을 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향해서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죠. 다 위헌적인 발언들이죠. 적절하지 네. 않는 발언인 거고. 아니 이게 헌법재판소가 어떤 하나의 그룹을 획일적으로 지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이 모여서 사회적인 다수의 의견으로 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색깔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임명 여부는 법적 절차, 헌법 기준에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것이 헌법 기준에 따라서 임명해야 할 사람이라고 헌법재판에서 8대 0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치우는 그런 식의 이 말은 국민을 갖고 우롱하는 것이라서 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제가 추가적인 논평도 필요 없을 정도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겠다, 재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 경고에도 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꿈쩍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에도 탄핵하자고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그 이유는 내란 관련 개입의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본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란 과정에서의 제대로 깔끔했냐 아니면 내란 이후 방조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예. 그 12월 5일쯤에 그때 그 포고문 서명했잖아요. 예. 김용현 그 장관이랑 7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명했고 근데 8일 회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12월 4일날 그게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뒤에 그런 행위를 했느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어요. 도대체 내란에 얼마나 관여했느냐에 대한 의혹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상설특검에 대한 것도 거부했고, 그리고 마은혁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했고, 여러 가지로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될 그런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서 탄핵하자고 그랬는데, 탄핵 이후에 지금 복귀했지만 그 의혹들이 해소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헌법재판관들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권한적인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은 그대로 탄핵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수가 그런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게 그 이후의 조치를 보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만 판단만 남았다고 봅니다. 탄핵할 수 있는 사유는 넘쳐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은혁 임명 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탄핵 사유라고는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오기영 의원님 잠시 연결해서 전화로 인터뷰 해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더해서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줄 탄핵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고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면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민주당의 초강경 대응이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공장이 있어요. 네. 공장에 돌아가야 제대로 제품이 생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장장하고 부공장장을 비롯해서 7명, 8명이 작동하는 열쇠가 있어요. 네네. 열쇠를 돌려야만 공장이 사고도 안 나고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중에 2명의 공장장이 임명을 안 하고 있다. 사장이. 네. 일을 안 하고 있다. 네, 제대로. 그러면 이제 뭐 공장에서 뭐 사고가 나고 막 제품을 수출해야 되는데 납기를 못하고 막 그것만 해도 난리가 나겠죠. 예, 예. 그런데 이거는 나라가 지금 사실상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 판단을 내려줘야 될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려주셨는데도 안 합니다. 국민 네네. 세금으로 세금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러면 사실상 내란 동조범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고 네. 사실상 시간을 끌어서 윤석열 복귀를 도모하는 건 아니냐까지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계속 혼란 위기에 빠뜨리고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원내 제일 정당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태가 안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실은. 네. 그러나 한덕수 대행을 보니까 안 하는 것 같고 최성목 대행도 안 하고 소위 뭉개다가 한덕수가 복귀하면서 살짝 빠진 거거든요. 네. 다른 국무위원들도 한덕수가 탄핵되고 최상목이 탄핵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나쁜 일을 똑같이 따라할 염려가 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탄핵을 또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한 겁니다. 아, 경고였다. 지난달 이제 28일에 지난달이 아니죠. 3월 28일에 초선 의원들이 긴급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이 안에 이 줄탄핵 이야기가 그러니까 뉘앙스가 있었던 건데 이제 만약에 마흔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마 후보자가 될 때까지 줄탄핵하겠다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위원들의 라인업을 보면 네. 이게 한숨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가니 최상목 오고 또 최상목 가고 나면 이주호 오고 네. 또 이주호 가면 또 누구 뭐 김문수, 유인촌 뭐 이거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른바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라인업이 너무나도 찬란하기 때문에 오색 찬란하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한꺼번에 탄핵되지 않으면요 그냥 계속 더하면 더했지 뭐 제대로 된 분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법대로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고요. 법대로 너무 쉽잖아요. 법대로 임명하라고 헌재에서 그렇게까지 나왔으면 그냥 법대로 임명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덕수가 그 자꾸 이제 마흔혁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 총리실의 어떤 관계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임명이 먼저다. 그때 초지일관적으로 그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는 그 은연중에 마흔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가 벌써 2번의 경고를 날렸으면 이번 3번째는 옐로 카드가 아니라 레드 카드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가 만약에 임명하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만약에 탄핵 재판이 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쉽게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이미 예고해놨잖아요. 예, 예. 판결문에다가도 네. 임명해라라고 그건 무언의 경고를 내린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또 최상목이죠. 최상목 또 임명하면 또 탄핵 가야죠. 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예. 아니 우리 동네 축구에서도요. 네. 너 반칙이야. 경고했어. 옐로우 카드. 너 왜 또 그렇게 반칙이야. 레드 카드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안 해. 그럼 끌어내잖아요. 끌어내야 나와.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동네 축구만 해도 이런데 심지어 나라의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안 따른다. 이걸 탄핵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수 일각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시나리오다. 그래서 그대로 민주당이 이걸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유튜브를 시청한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네. 이제 김어준에 대한 좀 이제 적대적인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유튜브 보는 걸로 유명하죠.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프로그램까지 얘기하기 좀 그렇고 네. 사실 그 TV를 보면서 따라했던 것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런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비상대권을 해야 된다 윤석열이. 그래서 그 비상대권이 뭡니까? 바로 불법 계엄이잖아요. 네네. 이제 윤석열이야말로 유튜브가 하는 대로 하는 약간 마리오네트 인형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뭐 본인들이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하니까 모 눈에 몸만 보인다고 김어준 씨대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네. 민주당 분들이 그 190명 가까운 야당 의원들이 물론 김어준 씨가 영향력 있는 분인 네. 건 맞지만 그렇게 네. 하란 대로 합니까? 그거는 매우 수준을 낮게 보는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줄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김어준 씨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네네네.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의견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걸 뭐 따라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하도 이렇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걸로 몇 날 며칠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순서대로 하는 거죠. 법적 순서대로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그게 줄타내기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꺼번에 탄핵될 수도 있고 뭐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있긴 한데 네. 그거는 매우 앞서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시선으로 보는 거다.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당이 국무회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고 이건 김어준의 시나리오다. 그리고 김어준표 입법 독재를 진행하고 있고 김어준 씨 떠받들고 지시에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윤상현 의원이 했다는데. 김어준 씨로 나가고 싶으시나 윤상현 네, 너무 관심 끌고 싶어 하시는 네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말이 나온 걸 제가 맥락을 살펴봤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노정현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함부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권까지 행사하려고 들어 라고 하면서 예.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국무위원을 탄핵해서 네. 국무회의 의결 행위 자체를 방지하는 방안도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두 사람이 방송에서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누구 말이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당의 원내대변인이신 노정면 의원이 네. 원내에서는 이런 것도 논의할 수 있다라는 네. 거니까 제가 보니까 윤상현 의원님 김어준 씨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방송을 일단 제대로 좀 들어보시고 네. 노정면 의원님을 너무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원 네. 저작권은 노정면 의원에게 있을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임sen 소장님이 너무 잘 비유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정광훈과 백골단의 지시를 받고 있는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네. 사실 김어준 씨가 국회에 온 거는요. 민주당을 도와주러 오기라기보다는 국회에 출석해서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으로 나온 거지 네. 민주당을 당사자였죠. 도와주려고 나왔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예,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하지만 백골단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백골단이 혼자서 국회에 들어와서 기자회견 할 수가 없어요. 네. 스스로 백골단이라는 청년들. 그래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같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전체가 비판을 받고 난리치니까 나중에 슬그머니 꼬리를 뺀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십시오. 이 당의 대표가 도대체 누굽니까? 정광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굽신굽신거리고 헌재 주변 돌면서 기도하고 이게 비정상적인 행위입니까? 한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거,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먼저 본인들부터 좀 부끄럽게 예. 생각하고 돌아봐야 되고요. 또 일부 의원들은 보니까 지금 명태균 씨 게이트에 얽혀서 여전히 좀 그러는 것 같은데 딴짓하지 마시고 그냥 수사받을 준비나 잘 하셔라.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권에서 이제 이렇게 줄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무회의 규정을 변경하겠다. 그래서 국무위원 과반이 아니라 2명만 출석해도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국무위원이 18명,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합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합해서 18명이고 과반 이상이 합해져야 참석을 해야 국무회의가 소집이 되잖아요. 그런데 2명만 모여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규정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 뭐 근데 이거 법 사항 아닌가요? 이거 국무회의 법 제가 잘 좀 모르지만 네네. 규정으로 이게 바뀔 수가 예. 있는 건지 아니면 규정이 있습니다. 법으로 네, 바꿔야 되는지는 국무회의 모르겠네요. 규정이. 근데 네. 이들은 왜 이렇게 2명만 이렇게 자꾸 회의하는 걸 좋아하죠? 방통위도 그렇고. 왜 이렇게 둘 그러네요. 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데이트예요? 둘이서? 네. 그 둘이 국무회의라는 게 뭡니까? 국무잖아요. 국가의 운영을 하는 걸로 2명이서 무슨 재주로 할 거예요? 네. 사실 그게 다 부처별로 오는 거 아니에요? 장관이 국무회의를? 네. 그러면서 각각의 그 국가에 대한 국정 운영과 철학이나 여러 가지 청사진이나 이렇게 다 이런 거 각 부처별로 이야기를 하는 게 국무위원인데 네, 네.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엄중한 이 국무회의를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장난처럼 만들어버리는 건 저 이게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건 이게 국무회의 부적절한 규정은 거죠. 일단 대통령령이고 한덕수를 통해서 고칠 수는 있습니다.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니까 네. 아마 최소 1명 너무하고 2명인데 대한민국 국무회의가 쌍쌍밥니까? 그러니까요. 2명만 있어서 네. 국무회의를 연다는 이 발상 자체가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격이 윤석열 계엄 구태타로 무너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나라 희화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이 국무회의 2명이 있는 게 만약 방송에 나가서 국민들이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뭐 하는 거죠? 그러게요. 국민을 바보로 합니까?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다못해 동네 축구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말로 아무리 본인들의 정치적 주장이 한다도 이런 너무 어이없는 내용을 되면 안 됩니다. 네. 있잖아요. 국무회의가 아니라 군단위, 시단위 회의만 가도 네, 네, 네. 긴급 회의상에서 국무위원들이 보여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국무회의를 열 정도면 국가적 운영에 대한 중대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네네. 그런데 국무위원 2명 앉혀가지고 회의하자고요. 이런 발상 자체가 너무 어이없고 국민의힘이 더 이상 국민의힘이란 말 쓰면 안 된다. 내란 동조당. 제가 지난번에 호떡당이라고 이름 네, 붙여라. 호떡당. 네, 아니면 쌍쌍바당. 쌍쌍바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내로남불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어준 씨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오늘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들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내각 총탄핵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란의 법적인 정의를 좀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형법의 내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하면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입니다. 폭동.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부지방 법원 침탈과 같은 그런 폭동들이 내란의 혐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첫 번째가 국가 권력 전복, 헌법 질서 파괴. 이거는요.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이 한 짓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력을 사용한 폭동. 아니 민주당과 김어준 씨가 무슨 뭐 무기 들고 어디 폭동 일으켰어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단체성, 개인이 아닌 다수의 네. 조직적 움직임.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게 내란 선동입니다. 네, 네. 자, 그 정광훈 씨 올라가서 헌법재판소를 밟아. 국가기관, 헌법기관이 국가기관을 전복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런 게 내란이에요. 네. 본인들이 칭송하는 정광훈 씨 그런 세력이 토요일마다 주말에 가서 헌법재판관의 이름 나열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뭐 부시자, 선관위를 부시자 그렇게 그렇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내란의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내란의 혐의들인 겁니다. 네네. 근데 이거 무슨 참나 자기들이 집에 강도짓 해놓고 네. 강도 붙잡은 사람 신고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집에서 맨날 이재명 대표 관련한 기사 검색하고 스크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모든 그러게요. 것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 이름을 다 갖다 놓느냐. 네, 그리고 미운정, 모든 것에 고운정. 이렇게 김어준 씨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임세은 씨와 제 이름도 넣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말 그대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명시키는 것을 우리가 국헌 문란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 윤석열 있잖아요. 윤석열. 그러게요. 왜 윤석열이라고 말을 못해? 홍길동이야? 네. 왜 윤석열이라고 맞대? 내란 수계 네. 윤석열이라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집단으로 자꾸 고소고발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부의 결속력만 더 강해집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작전을 잘못 쓰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용어 사람들이 내란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윤석열 떠오를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요즘 너무 급하니까 약간 혼란에 전략적인. 빠졌나 전략 판단이 흐려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조인 출신들이 많은 당이 어쩌면 이럽니까? 하여튼 그러게요. 너무 자당을 희화시키는 전략은 쓰지 말아라. 자당에게 오히려 자살권 행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당에게 봅니다. 국민의힘에게 자살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서울경찰청에 네네. 이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그 고발장을 보니까요. 어떻게 써 있냐면 이재명 외 71명 해서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김어준까지 이름을 넣었고 내란 음모죄, 예비적 내란 선동 이렇게 써놨어요. 뭘 알고 써는 네, 네. 그러니까 이른바 뭐 언론에 좀 관심 받고 싶으신가 봐요. 그렇게 네. 그 들고 가서 그러니까 저도 고소고발을 많이 하지만 예. 위생경제연구소에서 뭐 107명도 고발하고 네, 네. 국민의 의원들 예. 하지만 이렇게 뭐 법적인 거 적어도 지켜서 하거든요. 근데 뭘로 할 건데요? 그러게요. 오히려 자당의 본인들의 당의 내란 관련된 가담한 자도 있고 네. 뭐 실제로 내란 계엄에 또 가담한 자도 있고 그런 거 예,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그 이재명 외 그걸 빼고 거기에 권성동 외를 쓰면 딱 맞아요. 네. 추경호 외를 쓰면 딱 네. 맞아요. 본인들이. 예. 이거는 뭐 애초에 네. 저는 고발할 사안도 아니고 그냥 국민들에게 자기들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른바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을 위한 보여주기식이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네.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무고죄로 또 고발을 했네요. 네. 그래서 이거 무고죄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밖에 아.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가예요. 그러니까 무고죄라는 게 알고도 이렇게 상대방을 음해할 경우에 정말 처벌이 더 불가피하다고 네, 보는 네, 네. 건데 예를 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 관계자들까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회는 권능을 행사하는 게 왜 내란 음모 혐의가 됩니까? 그렇죠. 이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해도 성립이 안 되는 거. 네네. 이렇게 내란 음모 협의로 고발했다? 전 이건 이제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행동하는 게 자살골이다. 본인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앞으로 행동을 할 때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참고로 나경원 의원이 예전에 네. 국회 로텐도홀 그 사태라든가 그렇죠. 국회 사태 빠루 기억나시죠? 사태. 네. 이른바 빠루 사태.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만 철떡까지 믿고서 함께 했던 국민의힘 네. 당시도 이름이 국민의힘이었네요. 하여간 그 의원들이 네. 다른 당 의원 감금해가지고 줄줄이 네, 지금 맞아요. 재판 그쵸. 걸린 거 아시죠? 예, 예. 무리한 행동 하시는 거는 본인들의 발목을 잡는다. 다시 한번 경고를 근데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모르지 않을 텐데 이게 무리한 고발이라는 거를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조금 그 수세에 몰렸을 때 하는 행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겁먹은 개가 짖는다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겁을 잔뜩 먹은 것 같습니다. 네네. 윤석열 탄핵이 임박해 오니까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사실상 생사가 걸린 문제잖아요. 네. 뭐 왜냐면 본인들의 정치적 생사 그리고 실제로 뭐 이 내란과 관련된 사람이 함께 있다면 국민의힘에서 이거 조사해서 들어가 버리면 내란을 조금만 묻어도 이거 징역 3년 이런 게 바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살기 위한 몸부림. 네, 그냥 겁먹어서 짖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이 줄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렇게도 주장을 또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아무 말 대잔치. 진짜 헛소리를 아무 말 대잔치를 너무 심각하게 한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가짜뉴스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 시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가짜뉴스 사용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을 합니까? 한국갤럽 조사 25일부터 27일 한 거 어제 발표됐었죠. 탄핵에 찬성한다 60%,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어요. 그렇죠. 더 무슨 격차가 근거로 벌어졌더라고요.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다라고 예. 주장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런 무리한 아무 말 대잔치 왜 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2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예. 사실상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맨날 주장한 사법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것 그렇다 때문에, 보니까 네. 온갖 걸 다 끌어다가 이재명 대표 묶어서 민주당 의원들 묶어서 고소고발 남발하고 네네. 온갖 법적인 기술을 쓰려고 하는데 정말 되치기 당합니다. 이러다가 국민들이 보기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정당도 이제 없애고 싶나 봐요.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이게 어떤 사유로 하려는지. 제가 예전에 한 달 전쯤에 네. 국민의힘 앞 당사 가가지고 위헌정당 해산해야 된다고 위헌정당 해산해야 된다고 이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야말로 완벽하게 위헌정당인 겁니다. 네. 불법 계엄, 이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함께하고 이게 바로 헌법질서 무너뜨리려는 시도들 아니에요? 예. 심지어 계엄 이후에 집회에 가서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것 이게 바로 해산 정당 심판의 요건인 겁니다. 네. 자,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은 민주적 기본 질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인데 이 어떤 경우냐? 폭력, 내란, 독재 옹호 등 반민주적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폭력, 내란, 독재 옹호. 지금 윤석열이 사실상 독재를 하려고 계엄했다는 얘기도 있는 거 네네네. 아니겠습니까? 삼선 개헌 후에 김건희를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어 했다. 이게 독재고 경호처에서도 하늘이 내려주신 우리 대통령님 이런 게 독재 아니겠어요? 네. 이거를 옹호하는 정당?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말로 해산돼야 될 정당인 네, 것이죠. 제가 보니까 박홍근 의원이 이런 법안 발의했거든요. 네.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그렇죠. 확정받을 경우 그 소속 정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도록 네. 해야 된다. 이게 국민 정서에 맞고 상식적인 법안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 박홍근 의원이 뭐 하나 내니까 벌벌 떨다가 오. 우리도 뭐 하나 내야 돼가지고 이렇게 조잡한 법안을 내는 것 같은데요. 네네. 국회에서 이런 일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주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일 하라고 그나마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하는 국민들도 있는데 국민의힘을 그나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한숨 쉬고 있을 거예요. 이 와중에 저는 한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